안녕하세요. 알서포트 IR 담당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서포트 응용개발팀 전혜준입니다. 주주총회를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나오던데 뭘 승인했다는 건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0월 1일에 알서포트 임시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이 총 2개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알서포트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주이면서 고객이자 리셀러인 일본의 통신사 NTT 도코모에서 지명하는 기타 비상무 이사님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이사님을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이사님은 어떤 분인가요? 회사에 출근도 하시나요? 기타 비상무이사직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일본의 NTT 도코모에서 근무 중이시고 지점장도 지내신 유능한 분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일본 사업 협력에 힘써주실 예정입니다. 협력은 왜 필요한가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협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혼자서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어려워졌고요. 자원과 리스크의 분산, 시장 접근성 확대, 인지도 상승 등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엔비디아 회장님도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영업하시던데 다 그런 이유군요. 요즘은 혼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죠. 네이버와 두나무 모두 아쉬울 게 없는 회사인데도 서로 협력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네, 일본 사업 확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주총 다른 안건은 자본준비금 감소던데 자본준비금은 뭐고 왜 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부터 현금 배당을 할 때 비과세로 배당금을 전액 100% 수령하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한 겁니다. 원래 얼만큼 세금이 나왔는데요? 배당소득세율은 개인주주의 경우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한 후 누진세율로 최대 49.5%, 즉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뜯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세금이 많이 붙는군요. 절반이나 세금으로 낼 거면 어느 기업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려 할까요? 네,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자본준비금을 감소한 재원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근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해서 좋긴 한데 자본준비금 감액이 뭐길래 그런 혜택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무제표의 자본 계정에 자본잉여금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대체로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 없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 과거 상장을 위해 기업 인수목적 회사와 합병을 했었는데요. 그때 승계가 되었던 거고요. 그 전시는 기업 인수목적 회사의 상장을 위한 IPO 공모 때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액면가를 초과한 주식대금입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충분히 쌓였을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이 되는데요. 이때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주주분들이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반환으로 보고 당시의 주주와 현재의 주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법에 따라 비과세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을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소위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배당받는 것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내년 지급분부터 100억 원 소진시까지고 100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도 자본준비금이 250억 원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감액 배당도 과세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비과세가 확실한가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액주주는 계속 비과세가 확실합니다. 과세 대상은 대주주이고요.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평가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대주주도 주식 취득 원가에 다다를 때까지는 비과세이고요. 배당의 누계가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법인주주도 취득 원가에 다다를 때까지 비과세이고요. 취득 원가 초과 시점부터는 원천 징수가 아니라 배당 수익, 즉 영업 외 금융 수익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중에 기업의 다른 이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 이연되게 됩니다. 어쨌든 법이 바뀌어도 소액주주는 계속 비과세 배당이 확실하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주당 10원을 배당했던데 배당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작년에는 사업건설과 취득세 납부,
차입금 상환 재원 확보, 개발비 증가 등의 이유로 죄송하게도 배당의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기대해도 되나요? 비과세를 등에 업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자사주 취득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가도 너무 내려와서 시급히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조속히 자사주를 재차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이었고요. 다만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삼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는 전년 동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 비용이 늘은 부분이 아쉽긴 한데 왜 늘어난 거예요? 또 감가상각은 왜 생기는 건가요? 사옥이 작년 5월에 완공이 되면서 40년 후에는 사옥의 가치가 0이 되도록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상의 비용일 뿐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인 삼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에비타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퇴직급여의 회계 처리 변화, 즉 작년에는 반기마다 인식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기마다 인식을 하면서 3분기에 특히 인건비가 늘어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사업 관리에 필요한 외주 수수료도 작년 대비 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성장한 원인은 뭔가요? 주요 제품 리모트콜, 리모트뷰 매출이 모두 늘었는데요. 리모트콜은 금융권향 비대면 지원용과 가전제조사의 해외 법인향으로, 그리고 리모트뷰는 일본의 육아간호법 개정 시행과 기업들의 구인난으로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의 수요가 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과 아이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더욱 대두되면서 재택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은 비교적 일시적인 이벤트였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은 꾸준히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신제품 AI 기반의 회의록 작성 서비스인 AI 레포터도 출시 첫 해지만 국내 공공기관, 일본, 베트남까지 널리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매출과 실질적인 이익이 늘고 있다니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 매출과 삼각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융권과 제조업, 공공향의 디지털 전환과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내려오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실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투자처가 다양화되면서 소형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AI 열풍에 따라서 관련 회사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매출도 거의 없는 적자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알서포트는 AI 회의록, AI 상담원, AI 위험 탐지 등 상용화된 AI 제품을 개발하는 AI 흑자 회사입니다. 또 당사는 국내 유일한 수출 중심의 IT 회사로서 현대차보다 일본에서 매출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일본 시장을 꿈꾸시죠. 가깝지만 그러나 또 아주 어려운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은 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브랜드와 평판, 고객 응대를 중시하고 가격보다는 가치 기반의 소비를 선호하죠. 현지화된 UI나 상세한 제품 설명도 필요하고요. 유통 채널이 막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유통 채널과의 신뢰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혜주님, 일본에서 본 한국 제품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K 콘텐츠가 유행이다 보니 음식료, 옷, 화장품 같은 소비재들은 한국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반 산업재는 대부분 일본 국산 위주고 외산은 정말 드물었어요. IT 분야라면 게임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촘촘한 내수 공급망으로 외산 제품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알서포트가 일본에서 원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품질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고 수출 지역 확장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으로는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베트남 IT 대기업 CMC 글로벌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확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리모트 콜과 AI 레포터는 이미 CMC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동남아 전역에 파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MC는 어떤 회사인가요? CMC는 동남아에서 IT가 가장 발달한 베트남에서도 규모가 2순위인 IT 대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SDS와 유사한 ICT 대기업입니다. 삼성 SDS의 전략적 투자도 받고 작년엔 한국 지사도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들과 협업도 아주 활발한 회사이고 동남아시아에서 입지가 든든한 회사로 장차 당사의 리셀러 역할을 하기에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인구도 많고 성장률도 높은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제품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성장률이 모든 리스크를 압도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사이버 보안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팀뷰어의 조선일보 전광판 해킹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애니데스크는 18,000여 계정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면서 7일간 서비스가 먹통이 된 적이 있죠. 자, 그러나 알서포트는 조금 불편하지만 모든 접근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으로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높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할 때도 보안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서포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혜주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